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경제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 산단과 관련해서 최정환 편집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15일에 전국 15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6대 산업 육성에 무려 550조 원을 투자하는 그 매머드 사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에는 한 곳이고요. 경북에는 안동, 경주, 울진 해서 대구, 경북의 총 4곳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대구는 미래자동차와 로봇산업, 안동에는 바이오 의학, 경주에는 소형 모듈 원전, 울진은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산단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국가산단은 한마디로 국가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네? 모든 걸 국가가 개입을 해서 네. 공장 용지를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총망라돼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뭐 주변 인프라나 교통 계획도 세워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국가가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국가 산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네.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거하고는 완전히 규모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실제 또 국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거니까 네. 약간 좀 공장 용지를 이렇게 매입할 때도 조금 뭐 저렴한 편이 맞습니다. 됩니까? 그 굉장히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네네. 거기나 한국수자원공사 이 두 군데서 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고 예. 용지를 매입할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속도전에서도 빠르게 가고 또 많은 노하우에다가 그 인력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저걸 산업용지를 개발하니까 산업용지가 싼 가격에 그 기업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되는 거죠. 제 생각에도 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지역으로 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산업단지면 어떠한 기업들이 유치되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실제 이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네.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기업들도 입주를 할 때에 거기가 네. 국가산업단지면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국내 네. 유수의 대기업들도 실제 국가산업단지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류를 위한 어떤 교통망 같은 거, 그다음 또 어떤 그 거기에 그 공장 용지나 이런 데서 기반 시설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산업단지의 그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일단 그러면 국가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트렌드가 되는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6대 산업을 지정해서 키워나가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총 투자 비용이 550조 정도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그 국가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실제 550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 재정이 다 투입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민간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국가는 네. 이제는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거고, 네. 그다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좋은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네네. 실제로는 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6개 특화 산업에 대한 그 전국에 15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수도권에는 이제 한 곳이고 나머지는 14곳은 다 지방인데 예. 근데 수도권 한 곳이 사실은 그 지방 14곳을 합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개발이 됩니다. 아, 그 말씀은 혹시 제가 550조 원 정도의 투자되는 것 중에서 네. 수도권 한 곳이 거의 절반 이상의 금액이 투자된다 이런 절반보다도 훨씬 더 많고 네. 550조 원 중에서 340조 원이 네.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게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한 61.8% 거의 62%에 가까운 돈이 네. 그 서울에 투입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사실 어찌 보면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들러리를 서는 격 그렇다고 봐야죠.
총 15개 중에서 1개 지역 용인이 거의 한 340조 원 정도의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나머지 한 뭐 40%안 되는 금액이 14개 지역에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힘이 빠지는 발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국가 전국적으로 산재에서 분산 네. 투자되긴 하더라도 그게 많은 지방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볼 만해도 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외에도 뭐 미래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총 6대 산업이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일단 대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인 자동차와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시청자들이나 저희 대구 시민분들께서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요소인가요? 예, 기대를 해도 일단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이 이제 지금 대구에는 국가산업단지가 한 곳 있거든요. 예.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일단 거기 들어서는 곳이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원 IC 아시죠? 예. 그 인근에 있고 실제 또 그 대구하고 그 창원 통영 쪽으로 이어지는 국도 5호선이 통과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구 4차 순환도로 그 거의 고속화 도로인데 그것도 그 옆을 지나가고 그렇죠. 있고. 대구 외곽을 다 훑는 네, 그런 네, 네. 도로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구 동구 지역에서 그쪽 지역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고속도로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은 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2027년 예정으로 있는데 대구 산업선 네. 그 서대구역 쪽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생긴 그 서대구역 쪽에서 그쪽 그 국가산업단지 쪽으로 이어지는 네. 대구 산업선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네.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가 스픽스 대구에서 땅 집권을 부동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제1, 제2 국가산단에 이어서 대구 산업선까지 이어가면 정말 앞으로 조금 주목해야 할 도시 같은데 앞서 저희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9년도에 제1 국가산단이 달성군 구지면에 조성이 된 것으로 결정이 됐고 14년 만에 제2 국가산단을 지금 유치하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제1 국가산단에 조금 뭐랄까요 아직까지도 뭐 입점이 안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뭐 이렇게 그 개발이 지금 돼 가고 있고 이제 그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기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2단계는 아직까지 이제 그게 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1단계도 분양을 받았지만 아직 많은 그 기업들이 거기에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 또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거기에 지지를 못했고 근데 2단계에는 아직까지 이제 상당히 또 뭐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옆에 또 테크노폴리스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가 지방 산업단지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좋은 입지 여건, 예. 교통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데 예. 실제 여기엔 대구에는 또 그 아시다시피 대구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저기가 그 터가 200만 평 정도 되는 이상의 또 터가 나오고 예. 그다음 또 금호 워터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금호강변에 또 이제 공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는 공장 용지가 없어서 공장이 안 들어서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돼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공장들을 유치해내느냐. 이거는 예. 공장 유치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을 설득하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시가 좀 앞장서서 유치 활동을 해야 제2국가산단에도 정말 빈 곳 없이 네네. 공장들이나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16개 산업단지 전국에 다 산재가지고 국가산업단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쨌든 정부가 그 특화되어 있는 그 6개 산업을 그 입지를 이제 시키는데 예.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또 산업단지들이
대구와 같은 비슷한 여건의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는 또 다른 공장들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예. 그 굉장히 이제 공장 유치 경쟁, 대기업 유치 경쟁이 지금 아마 지자체별로 불을 뿜을 겁니다. 그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후에 여러 가지 뭐 협약을 맺은 것은 접했는데 네. 기억나는 것은 뭐 티웨이, 네. 이케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봐도 이 국가 산단에 기업을 유치할 만한 그런 협약식이 있었나 조금 한번 아직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2 국가 산단이 구성이 됐을 때 뭐 같은 대구지만 지금 뭐 금호 오토폴리스 같은 뭐 대규모 공장 용지도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TK 신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후적지 같은 경우도 다른 용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같은 대구 안에서 조금 어떻게 배치될지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좀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총 550조 원이 투자됐는데 그 중에 한 61%가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이 되고 나머지 40%인 금액이 지방 뭐 지역에 있는 한 14개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뭐 안 봐도 뭐 조금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불만 섞였지만 그래도 지방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니까 예. 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예. 550조 중에서 340조 원을 서울 인근에 투자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에는 실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그 공장 투입 이 개발 비용 자체가 네. 그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사실 작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많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때는 그 특별한 경우에 하나고 그것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장 총량제인데 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때는 어느 지역에 결국 그 어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빼서 특정 지역으로 가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정해진 양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2020년에 용인에 또 SK가 그 반도체 공장을 거기에 대규모로 증설을 하면서 네.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일이지만 거기도 그때도 공장 총량제를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안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수도권에 공장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그러면 말씀만 들어봐도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또 인구 집중도가 수도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2국가산단의 거의 61%에 달하는 그런 투자 금액이 용인으로 또 배치가 되면 그만큼 수도권은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또 수도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좀 섭섭한 그러니까 대구에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것은 참 시원한 소식인데 네. 거의 60%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이 용인에 집중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유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게 되면 참 섭섭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보다 또 네. 이제 더 하나 그 언급드려야 될 게 실제 이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거든요. 예. 사활을 걸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도 예. 그 서울에 이제 대학 그 정설이 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것도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 대학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국가 산단을 떠나가지고 제2 그 혁신 도시 예.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지역 비수도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산단 제2국가산단 유치 과정에서도 무언가 그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했던 것들을 완화하는 것들을 보면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더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은 그 제가 지방이란 말은 참 쓰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비수도권 아니면 지방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이제 예. 조직이 있는데 시도지사들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정부의 건의를 내놓고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실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네. 그와는 별개로 해서 다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를 육성을 하면서
지정을 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물론 예. 기업들의 예산도 투입되는 거지만 거기에 60%가 넘는 금액을 그 수도권에다 투입한다는 건 결국은 정부의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그 어떤 허울뿐인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기에 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지금 이철우 도지사가 맡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회에서나 뭐 정부가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그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네. 어차피 지금 이번 건은 결정이 된 바라서 뭐 백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이철우 도지사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제 기억으로 2019년도 초에 그 구미가 SK 하이닉스 유치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 시도를 했지만 또 못 이루었고 또 뭐 TK나 이런 쪽에서 대표적인 산업 도시가 구미와 포항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구미나 포항의 반발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 2019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제 그때의 구미 그 수도권은 공장 증설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그 정부에서 그 수도권에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장에 있는 우수 제작 인력들이 예. 산업 인력들이 그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이 필요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위치해야 된다는 그 논리로 해서 용인에다가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미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도 있었고 반발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대규모 그런 공장들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공장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연관 산업도 연결되는 그런 그 또 협력 업체들은 네.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방에다가 그 특화 단지를 만들겠다 예.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이었는데 네. 그래서 구미는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설사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그 용인에 있고 네. 다시 또 정부에서 정한 그 산업 단지 그 수도권에 이제 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거기에 형성이 되지만 네. 그래도 정부가 당초에 추진하기로 했던 반도체 특화 단지는 그러면 구미에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에 하는 폼새로 와서는 이것도 수도권에 줄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전국에서 15개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신청을 해놔놓고 있는데 네. 공정한 경쟁만 되고 그다음 또 수도권에 대한 어떤 혜택만 주지 않는다면은 예. 구미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구미가 뭐 우리 그 다들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구미가 전자산업단지고 예. 특히 반도체 그 기업들이 거의 한 400여 개 되는 기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다음 SK 실트론, 삼성 SDI, KC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작은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어떤 연관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은 구미다. 네. 그래서 구미가 이제 적어도 국가산업단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양보했고 예. 그다음 또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을 유치해 오는 것도 양보를 했는데 네. 반도체 특화단지를 다시 양보할 수는 없다. 네. 이거는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해내라. 네. 이게 이제 구미의 그 굉장히 큰 요구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경북에 보면은 뭐 안동, 경주, 울진이 배정이 됐는데 네. 사실 뭐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포항이 좀 기대했던 바가 크기 때문에 네. 허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예, 포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단지는 그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예. 거기에 포항에 가서 지금 한 5, 6년 전부터 네. 거기에 가가지고 2차 단지 어떤 배터리 2차 전지의 그 어떤 메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네. 전에 포스코에서 또 포스코 에너지 가는 그런 그 연료 그 배터리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생산 기업들이 포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스텍으로 대표되는 학교, 예. 그다음 또 그 포항산업연구원이라는 리스트라는 그 조직이 있으면서 실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예.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항은 이번에 비록 이제 2차 전지에서 그 지역도 이제 충북 쪽으로 뺏겼지만 네. 국가산업단지는 충북 쪽으로 뺏겼지만 특화단지는 이것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만들거든요. 그거는 포항으로 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포항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자, 오늘 경제열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제2 국가산단을 유치한 대구와 함께 전국에 있는 이런 국가산단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15개 지역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대구와 함께 경북 안동, 경주, 울진 총 TK 지역에는 4개 지역에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가 좋아지고 그리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구나 경북에 와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하면 이 TK 지역에 주는 좋은 영향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정부가 6대 육성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반도체 육성을 수도권인 용인에 산다는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 550조 원에 달하는 그 투자 유치 금액에서 한 61%가 또 이 수도권인 용인에 집중되는 점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TK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교통 관면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생기는 국가산단에서 많은 금액이 많은 투자 유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 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열전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